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주식회사 현대모비스인데요. 다들 자동차를 끄시는 분들이나 현대기아차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현대모비스가 실제 어떤 회사이며 무엇으로 돈을 많이 버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샤시, 칵핏, 프로트 엔드 모듈을 직서열 공급하는 모비스의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도래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 기아차의 AS 부품을 주로 공급하는 모비스의 적정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파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첫 번째 파트 1 회사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우선 모비스에 대한 기업 정보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회사명은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입니다. 영문명도 현대모비스이고요. 1977년 6월 25일에 설립이 되었고 올해로 45년이 된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위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로 모듈 및 부품 제조 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 AS용 부품 사업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모듈 및 부품 제조 사업을 보면은, 모듈에는 자동차의 3대 핵심 모듈인 샤시, 칵핏, 프론트 엔드 모듈이 있고, 부품 제조 사업에는 제동과 조향, 그리고 에어백, 램프 및 전장, 이런 다양한 부품을 생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AS용 부품 사업에는 보수용 부품을 현대와 기아차에 공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샤시 모듈과 칵핏 모듈, 그리고 프론트 엔드 모듈이 실제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샤시 모듈은 차량 하부의 뼈대를 이루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칵핏 모듈은 이렇게 조향장치 뿐만 아니라 이 앞에 센터 패시아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주행 정보나 제어 장치를 제공하고 실내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모듈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프론트엔드 모듈은 이렇게 자동차 범퍼랑 뒷범퍼,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프론트 엔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품 사업을 현대와 기아차에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현대차에는 오일 필터, 기아차의 오일 필터, 그리고 현대차의 에어 필터, 기아차의 에어컨 필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종속회사를 보면 총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GIT와 현대 IHL 등이 있는데요. 이건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1977년 6월 25일에 설립이 되었고, 유가증권 시장은 그보다 12년 늦은 1989년 9월 5일에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됐고요. 회사채는 트리플 B 플러스로 이 10단계 중 상위 네 번째 정도로 보여집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식의 총수연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비스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다 발행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발행한 주식수는 각각 다음과 같고, 현재 발행한 주식수는 각각 보통주는 1억 5,900만 주, 우선주는 6만 7천 주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주식수 중에서 각각 보통주와 우선주를 다음과 같이 감소를 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분할합병을 했기 때문에 감자로 인해서 6,100만 주가 날라갔고, 그 나머지 일부는 316만 주가 되겠는데, 그 주식은 이익을 소각을 해서 주주의 가치를 제고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주는 자기 주식수가 220만 주 정도가 되고 우선주는 없고요. 그래서 유통되는 주식수는 총 9,200만 주와 3,974주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거래량으로 보면은 0.51% 정도가 되고, 현대차는 0.54% 정도가 되니까 거래량은 무난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제품의 판매 비율 현황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매출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위하는 사업은 총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하나는 모듈 및 부품 제조, 두 번째로는 AS용 부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의 전체 비중의 81%가 모듈 및 부품 제조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S용 부품은 전체 매출의 19%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이 모듈 및 부품 제조가 주요 영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오히려 81%를 차지하는 모듈 및 부품 제조가 영업이익은 12%밖에 안 되고요. 반대로 AS용 부품 같은 경우는 매출이 19%밖에 되지가 않지만 실제 차지하는 영업이익은 8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비스의 사업 부문을 보면은 실제 매출은 모듈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AS용 부품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비스의 주요 제품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를 3년 동안의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듈 및 부품 제조와 AS용 부품으로 나눴고, 각각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3년 기준으로 얼마만큼 K거 기준 연간 상승을 또는 하락을 했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매출 기준으로 모듈 및 부품 제조는 매년 1.6%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모듈 및 부품 제조 같은 부분의 영업이익은 매년 6.7%씩 감소했다는 점이 있고요. AS용 부품은 매출을 기준으로 0.4%씩 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 AS용 부품도 영업이익은 매년 마이너스 3.5%씩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에 대해서 살펴봐야겠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 모듈 및 부품 제조 사업에 대한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은 기간 산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후방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 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생태계가 진화함에 따라서 이제 전통적인 기계 부품의 부가가치는 굉장히 감소가 되고, 그 모빌리티 산업으로 가기 위한 전기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 전동화 부품과 관련된 기술의 중요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 국가 자동차 생산량 또한 전년 대비 11% 감소한 354만 대를 기록했고, 2009년도 이후 1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여파가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산업의 주요한 고객을 보면은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주요 고객이고, 이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현대 모비스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국내외 판매 실적을 살펴보는데요. 635만 대이고 내수가 134만 대, 해외가 501만 대이고, 2019년도 719만 대 대비 11.7%가 감소했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다소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 상황 속에서도 이제 주요 고객이 현대와 기아 자동차이기 때문에 공급 관계를 계속 강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은 할 수 있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외 시장 여건을 보면은 전기 동력차 비중이 테슬라와 같은 전기 자동차가 전기 동력차겠죠. 그런 비중이 5% 선을 넘어서는 등 파워트레인 변화와 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한 구조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듈과 부품 제조 사업을 하는 현대 모비스가 어떻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 우위 요소를 보면은 다양한 고객과의 파트너십, 미래 성장을 좌우하는 당연 열쇠인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 확대는 당사가 명시상부한 글로벌 탑 부품 회사로 질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성취해야 할 중점 과제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의 비중은 낮지만 영업이익이 80%에 달하는 AS용 부품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을 보면은 전방 산업인 완성차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품 산업은 크게 뭐 자동차용 부품과 AS용 부품으로 나뉘는데, 이 AS용 부품이 현대와 기아차에 대부분 납품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보고서에서도 2020년도 4분기 기준 현대 기아차의 실제 판매량을 계속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AS용 부품 사업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주요 고객이고, 이게 전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변동의 특성을 보면은 AS용 부품의 경우에는 사실 뭐 계절에 따라서 더 고장나고 덜 고장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경기 변동의 영향이 적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국내외 시장 여건을 보면은 지난해 8,756만 대였던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2020년도 연초 예상됐던 873만 대 대비 뭐 전체적으로 20% 감소한 7천만 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코로나19 때문에 여파를 많이 미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셧다운에 따라서 인도,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의 급감과 미국과 서유럽 등 선진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서 감소세가 연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라고 적시가 되어 있고, 이는 2020년도이기 때문에 2021년도 현재에는 백신이 보급이 많이 되고 있고, 이러한 글로벌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점차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 우위 요소를 보면은 또 최고의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 비율 현황을 보면은 기아 외 특수관계인이 31.30%로 최다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10.52%, 그리고 자사주가 2.40%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와 같은 개미나 외국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의 비율은 55.78%로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실제 이 회사가 고정비와 변동비 중에 어떤 것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단순 비례 증가가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종업원 급여나 상각비 같은 경우는 고정비 성격이 강한데, 그 비중이 2020년도로 보면은 14% 정도를 차지하고, 실제 뭐 제공품이나 상품, 뭐 원재료 같은 거, 그리고 지급 수수료나 뭐 기타 비용 등 이런 지급 수수료랑 상품의 변동, 그리고 이 매입액만 봐도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변동비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단순 비례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높을 때 발생하는 영업 레버리지는 발생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 모비스의 주요 원재료들의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봐야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기업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면은 실제 고정비보다는 변동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원재료들의 가격에 따라서 실제 이 회사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철판과 비철금속,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이 주요 원재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42기에서 44기로 가면서 가격들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은 니켈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니켈은 10% 가까이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아연은 오히려 일부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원유도 감소했고, 나프타도 감소가 했으며, PP도 감소했고, 그 다음에 카프로락탐도 감소가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각각의 비중이 실제 얼마만큼, 원재료가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각각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격 변동 추이는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실제 이 샤시 모듈과 칵핏 모듈, 그리고 FEM 모듈이 각각 2018년도, 19년도, 20년도를 가면서 얼마의 가격으로 팔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샤시 모듈은 2018년도에는 198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는 210만 원으로 상승이 됐고, 칵핏도 160만 원이던 게 200만 원.
다만 FEM 모듈은 48만 2천원에서 48만 7천원으로 굉장히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생산시설 가동률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가동률이 만약에 100%가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회사가 더 이상의 매출 상승은 이루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동률이 100%인데 즉 공장을 최대의 캐파로 돌리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안 나온다는 것은 뭐 더 이상 그 회사가 매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러면 실제 모비스의 가동률을 보면은 국내 평균 가동률은 뭐 90% 정도가 되는 것 같고 해외 평균 가동률은 52.8%에 불과하니까 실제 이 해외에서의 가동률을 100%로 올린다면은 이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 실적도 보면은 거의 비슷한 거 보니까 이 국내와 해외에 생산할 수 있는 비중이 거의 50대 50이기 때문에 이 해외 평균 가동률이 거의 90%까지 올린다면은 큰 매출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는 있는 기업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현대모비스의 첫 번째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재무 분석편으로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